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 오전 9시 16분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코로나 치료제 1라운드라고 정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대웅제약이 오늘인 23일 이상 중간 결과 탑라인을 발표를 하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치료제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21일이었는데 그게 24일 정도로 내일인 크리스마스 이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늦어져도 다음 주 중에 연내에는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상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뭐 빠르면은 긴급 승인까지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CG 녹십자 같은 경우는 치료제 승인은 가장 많은 26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월 중에 기사화된 것들은 1월 중에 발표를 하기로 했고, 종근당도 무상증자 이슈 이후로는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해서는 1월 달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어쨌든 대웅제약이 사실은 장초부터 좀 빠지곤 있어요. 어저께도 대웅은 조금 오르고 마감됐고 상승하면서 마감됐고,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죠. 한 27%까지 갔다가 다시 쭉 급락을 해서 어쨌든 한 10%대, 13%대 정도에 마감을 했고, 대웅제약도 마지막에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발표하고 어느 정도까지 또 하락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발표 전까지는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이 될 것인지, 좀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정세균 총리가 인천 공장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치료제 승인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호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어저께는 아무래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에서 추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지, 그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장 시작한과 동시에 셀트리온 삼형제는 모두 다 상승세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어제 사실은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도 26명의 이런 치료제 승인이 난 거에 비하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진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아니나 다를까 한 10% 정도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종근당은 제가 종근당도 무상증자 이후에 다른 기업들 무증 이후에 하락 곡선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어쨌든 실현 매물을 하려는 매도 세력들이 또 있어서 그래서 많이 좀 빠졌습니다. 기관들이 좀 많이 던진 경향이 있죠. 현대바이오도 연일 상승세에 있다가 어제는 한 6% 정도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아침부터 좀 하락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실현 매물을 보려는 그런 매도 세력들이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후 또는 빠르면은 한 10시 이전에도 다시 들어갈 타이밍이 있으면은 뭐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어제는 공식 통계는 869명입니다. 869명이고, 그래서 다행히 또 800명대로 진입을 했는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코로나 라이브를 보니까 986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라이브가 항상 약간 보수적으로 집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1000명이 오늘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스닥은 0.51% 상승하고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테슬라와 이제 애플의 이슈겠죠. 테슬라가 SP500에 편입된 이후로 지금 이틀째 하락을 하고 있고, 애플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 개발 이슈를 발표함에 따라 장중한 때는 한 4%까지도 올라갔었고요. 마감은 2.85%로 마감을 했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매수들이 좀 몰리면서 이제 마이너스 1.46%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들에 대해서 좀 보면은, 그 셀트리온이 일단 내일 저도 이 사실은 콘텐츠에서 썼던 워딩인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제가 이틀 전 콘텐츠에 담기도 했었죠. 그래서 기사화된 것처럼 이르면 이번 주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팩트 기반이라기보다는 좀 기대감이 좀 더 많이 묻어 있는 기사인 것 같고요. 업계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죠. 애매한 표현이죠. 그래서 어쨌든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 질병관리청의 CT
P59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전망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저도 물론 셀트리온을 많이 들고 있는 주주긴 하지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점부터는 통상 40일 이내에 허가가 결정돼 있는데 그거보다 물론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빠르면은 사실 정부의 로드맵대로 1월 달에 치료제가 이번 달 안에 이제 난다는 가정하에 그럼 1월 달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1월 말 정도에는. 그래서 현재 327명에 대한 글로벌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이고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분석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표하는 것이 이제 정해진 수순이고요. 그다음에 아산병원에서 한 명 사용 치료제 승인 목적이 났는데 오늘 어저께 또 발표 난 게 한 명 더 났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의 장점 중에 하나는 초기 물량 10만 명 분이 확보가 돼 있다는 부분이라서 일단 긴급 승인만 난다면 바로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바로 투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G 녹십자도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26명의 이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또 70대 환자 한 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서 그날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그러고 나서는 좀 조정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중간 결과는 뭐 1월 정도 예정으로 된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웅제약이 오늘인 23일이고 종근당도 아직은 뭐 발표 계획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러시아 임상이 다음 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보면은 하여튼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댓글도 참 열심히 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커뮤니티에 가든 간에 다 우호적인 기사들이 좀 많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중요한 이슈는 장이 끝나고 나서 정 총리가 뭐 셀트리온 그 인천 공장에 방문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큰 이슈는 없었고 결국에는 그 서정진 회장을 만나서 뭐 이렇게 연구소와 생산 시절을 점검하고 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고 1, 2상 마치고 결과 기다리는 걸로 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독려를 해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은 한 이틀 전부터 이런 정세균 총리의 방문은 계속 예정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원래 보유자들에서는 큰 이슈는 아니었고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서 다시 저점 매수를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아산병원에서 첫 번째 11일에 이제 승인이 났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상계 백병원에서 치료 목적 사용이 승인이 됐다라는 기사도 마찬가지로 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은 현재는 재료에 좀 많이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어쨌든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이고요. 뭐 오늘의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웅과 대웅제약인데 사실 어제 대웅제약이 좀 많이 빠졌죠. 마지막에 한 거의 10% 정도 빠지면서 아 이거 끝물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셀트리온이라든지 다른 업체에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대웅제약도 승부수를 띄어서 탑라인 발표를 좀 앞당겨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만 5,500원으로 좀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다시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주사인 대웅은 그래도 어저께 한 10% 정도는 상승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또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웅과 대웅제약을 좀 들고 있는데 하여튼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솔직히.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거의 뭐 1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어제 13%대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전환을 했고 기관과 특히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에 많이 좀 던졌고 다만 이제 좀 그래도 기대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경구용 알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있는 주사와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경증 환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될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는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치료제 임상 이상에 대해서 톱라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은 어저께 대웅은 15.45%로 마감을 했는데 장초에 4~5% 정도 빠지는 것을 제가 보고서 이제 이거를 찍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가서 현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장 시작 분위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종근당은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고 현대바이오도 계속 상승세였잖아요.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뭐 거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상한가 이렇게 오랫동안 상승세를 유지했었는데 어제 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제가 젊은 부자들 단톡방에도 현대바이오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보냈었는데 저희 방에도 좀 들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장초부터 15% 정도 빠지고 있어서 잘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좀 던지고 있고 아직은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엔 외국인 기관 다 오늘도 던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야 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가 또 자금력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어쨌든 하락폭이 가장 큰 15%대고 녹십자와 녹십자 셀은 어저께 일부 상승한 것이 이제 조정이 오고 있고요. 종근당도 사실 무상증자 이슈 직후에는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번 기일에도 상승을 했는데 어제 좀 빠졌어요. 이때는 거의 상한가까지 25%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도 7% 갔었는데 이제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콘텐츠를 이때 찍었었죠. 그래서 이때 제가 시세 차익을 좀 봤었고 제가 220만 원 정도 차익을 받고 이때 아무래도 실현 매물을 나올 거다. 왜냐면 일단은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호재는 호재라서 많이 몰리긴 하지만 사실 보면은 그렇게 막 대단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굉장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던가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당시 이슈가 떠서 다 붐업을 했을 때 말 그대로 실현이익을 거두려는 매도 세력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그래프를 과거 사례들 이렇게 상승 후 급락하는 종군당 사례들을 제가 분석하면서 그 콘텐츠를 찍었었죠.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패턴은 좀 비슷하게 양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까지도 어쨌든 좀 하락세 현재까지는 9시 한 30분밖에 되진 않았지만 물론 장은 좀 더 지켜봐야지 알겠죠. 하지만 일단은 장초에는 그래서 시가 거래가 사실 제가 시가 거래에 대한 위험성도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대웅을 이제 시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물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어저께 제가 올렸었던 그 대응 콘텐츠를 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MTS 하는 거래들을 다 올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바로 이렇게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주식 초보 분들은 뭐 시가 거래나 호가 거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렇게 잘못 들어갔다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황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신건설이라든지 이런 현대바이오처럼 계속 상한가가 유지되면은 사실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가가 28%, 29%까지 가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호가도 말 그대로 매도 호가도 있잖아요. 동시 호가가 있어서 저는 그래도 시작가가 한 25%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서 사실은 시가를 걸어 놓은 거였는데 거의 한 27% 정도에 사져서 거기다가 또 장중은 계속 한 15, 16으로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마이너스 한 4, 5% 정도 계속 유지됐고 오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손해 폭은 더 있는데 어쨌든 좀 상황은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웅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때가 정지 거래가 됐죠. 계속 상승세에 있어서 29% 올랐고 11% 올라서 이때가 정지 거래가 됐고 그 정지 거래 다음 날인 이날이 이제 어제잖아요. 어제 종가가 이제 15%까지 상승은 했지만 초반에는 이제 급상승을 했었죠. 급상승을 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모양새로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 그래서 다시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기까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 또 어제 마감할 때쯤에도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는 어쨌든 또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다시 약간 받아주고는 있는데 한번 상황은 한 10시 정도는 좀 지나봐야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마이너스 한 6%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웅제약은 상황이 사실은 더 심각해서 어저께 장중 내내 좀 하락을 했고 그러고서도 오늘도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거의 사실은 먹은 걸 거의 다 뱉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상한가 했는데 지금 어쨌든 21만 원, 22만 원까지도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고 바이오주에서는 사실은 현재 눈에 띄는 거는 셀트리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셀트리온도 어저께 뭐 국무총리 방문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상승세가 워낙 이제 지금 기관이나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던지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이 수치는 이따 확인을 좀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보이고 있고요. 헬스케어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개인들은 저점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뭐 셀트리온 제약은 이미 좀 많이 들고 있고, 만약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저는 최근에 이제 다 매도를 했거든요. 이틀 전에 다 매도를 해서 그때 실현이익을 좀 거뒀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하락을 하면 다시 뭐 기대감은 당연히 있고 장기 보유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추가 매수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볼게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조정이 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약간 기분 좋은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 하이닉스도 제가 하이닉스 좀 많이 들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어쨌든 오랜만에 좀 상승세에 있는 분위기고요.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았었죠. 조정 받다가 다시 오늘은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네, 흐름 괜찮아요. 그나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저에게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ECS도 아무래도 오늘 다시 1000명대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ECS도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것도 올라가네요. 최근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한참 많이 오르다가 이때가 이제 막 1000명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가 1000명이 계속 나오니까 사실은 좀 무감각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제로로서의 좀 흥미를 잃어서 재택근무주 또는 이런 간편식이라든지 음악 장비 이런 것들이 다 최근에는 좀 조정세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볼게요. 2차전지 관련된 것들도 뭐 특이사항은 현재는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장초에 이 카테고리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상황을 좀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오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관련해서 그린 뉴딜 한참 떴었을 때는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 있어서 그때는 사실 이쪽 탄소 중립 쪽이 굉장히 장이 좋았죠. 특히 그린 케미컬은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좀 현재는 조정을 맞고 있고, 풍력이나 이런 것들도 풍력, 뭐 태양광, 수소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재료로서는 현재는 뭐 개별 재료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잘 움직이지 않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뭐 LS 전선 아시아도 최근에 좀 올랐었죠. 그러게 제약 관련해서 오늘 특이하게 이슈가 별로 없네요. 뭐 큰 움직임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건설 쪽도 국토부 장관 바뀐 이후로 좀 물량 정책이 나오면서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 또 한 2, 3일 정도는 다시 하락세에 있고요. 아무래도 건설이나 해운선박은 장기 보유를 해서 좀 이렇게 가치주로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건설주나 선박주는 내년에는 좀 장기 보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자 수혜주라든지 뭐 모더나 수혜주, 소마진만 조금 상승하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AB 프로바이오 같은 데는 좀 많이 하락폭이 크네요. 아무래도 치료제가 현실적으로는 백신은 계속 차질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2월도 좀 힘들고 결국엔 4월, 5월이나 돼야지 뭐가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어저께 그런 셀트리온 방문도 그렇고 치료제에 거는 기대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밖에 없어서. 뭐 항공주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무난한 흐름이고 대선 테마주에서는 단연 이재명 주가 지금 많이 뜨고 있죠. 오늘은 뭐 삼부토건도 좀 뜨긴 했지만 동신건설은 현재 이제 거래 정지고 계속 상한가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오늘은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네요. 확실히 이재명주가 움직이는 거는 그 대선 후보자 발표, 아니 지지도 발표 때 그때 아침에 발표가 나면은 그 주에는 확실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콜드체인, 재택캠프, 소프트캠프가 이제 재택근무주에서는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압 장비, 원격 의료,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면서 흥국 F&B는 일정 부분 상승을 했었거든요. CJ 시푸드도 좀 상승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시 오늘은 뭐 약간 상승 1%대를 보이고 있고요. 택배나 배달 용기도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벗어나 여기에서 누락된 상승폭이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게 대표적으로 좀 분리된 것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특정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테마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나 대선주 또는 대선주 후보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다던가, 뭐 그린 뉴딜 또는 제약,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 놓고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흐름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 다 해 놓으셨겠지만, 아직 그 초보 주식 초보분들은 안 해놓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초창기부터 이렇게 해왔거든요. 2달 전에 이제 개설했을 때부터 하나하나씩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장이 끝나고 나면 좀 많이 상승한 것들은 다시 그거를 더 우선순위를 올려놓곤 해요. 그런 식으로 순위 조정도 조금씩 해주면은 아무래도 그때그때마다 대장주를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가 조금 올라왔네요. 최근엔 또 다시 좀 많이 내려갔었는데 오늘 위지트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어,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스키장도 포함이 됐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용평 리조트나 대명은 조금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었고요. 생각보다는 오전장에 바이오주들이 별로 움직이질 않네요. 바이오주를 움직이질 않아서 크게 이렇게 코멘트를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에 장표를 띄웠던 것처럼 오늘의 어쨌든 관전 포인트는 대웅제약이 흐름이 그 발표가 아무래도 오후에 이루어지겠죠. 뭐 1시든 2시든 이루어지면은 그때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손해보고 있는 만큼 회복이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장기 보유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이후에 결과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고,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정도 기대 심리가 있어서 오늘 일단 저점이 되면은 뭐 추매를 하실 분들은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녹십자 같은 경우나 뭐 종근당, 솔직히 현대바이오가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많이 빠지고 있어서 어 손절을 좀 고려해 볼 분들은, 사실은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바이오가. 그래서 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경구약 관련해서 체결된 것들, 사실 코로나 치료제 집접주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위탁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재료는 이미 다 소진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이미 거의 상한가 직전을 한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이 딱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 초에부터 한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20년 12월 23일 오전 9시 40분 그 23일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법학자 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